안녕하십니까. 제가 설정을 조금 해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안녕하십니까. 김도형 전문가라고 합니다. 시장에 대한 상황이 오늘 휴일이죠. 전일 미국 시장에 대한 시황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현재 구체화되고 있는 러시아 제재에 대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추가 협상에 대한 실마리가 남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 협상이 마무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한 5시간 정도에 대한 긴 회의 끝에 이제 2차 회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회담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 나스닥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나스닥 종합지수는 3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우랑 S&P 500은 조금 소폭 하회를 한 그런 상황이죠. 뭐 큰 무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향후 러시아 제재에 대한 부분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 대한 변화는 조금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단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외환 보유고가 3분의 2가 해외 금융에 있다, 이런 얘기는 잘 모르겠고, 이런 거는 저희가 분석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MSCI에서 러시아가 퇴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전체 MSCI에서 우리나라 비중이 11.9%, 여기 11.9%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러시아는 3.24%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러시아 이탈 자금이 국내 우리 증시에 유입될 수 있는 그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MSCI 자금 자체가 한 30%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크게는. 조금 적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5에서 10% 정도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마디로 국내 시장에서는 더욱더 큰 유동성에 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큰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업종별로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마디로 금융주는 러시아 제재에 대한 여파로 하락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고, 국제 유가에 대한 급등이 나타남에 따라서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였고,
신재생 에너지 또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방산주에 대한 상승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글로벌 증시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상황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테슬라에 대한 상황을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테슬라는 뭐 그 번스타인 보고서 효과에 대해서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생산 라인에 대한 탄탄함과 추가 증설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면서 테슬라가 루시드 대비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드리는 제목은 인플레이션 헤지에 대한 방법,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현재 유가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유가, 뭐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방산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 시장에서도 태양광, 뭐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한 러시아 금융 규제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한 성장 상승 동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일 대비해서 8% 넘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이게 10분봉이네요. 1분봉으로 봤을 때 다시 5천만 원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조금 다시 변화에 대한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 미국 지수 선물이랑 정규 시장에 대한 편차가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리스크는 좀 보여주고 있어요. 2008년 이후 최대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아시아, 유럽, 미국 뭐 증시 돌아가는 상황이 계속해서 변화무쌍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추가 협상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내용 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변수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시황은 이렇게 궁금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우크라이나 잘렌스키 대통령이 상당히 지금 영웅으로 칭송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EU의 가입 서류를 서명을 했고요. EU는 뭐 27개국에 대한 잠시만요. 제가 지금 유튜브 송출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게 유튜브랑 같이 송출이 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유튜브 송출 버튼이 안 나와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시 한번 진행을 좀 하도록 하요. 이게 유튜브도 같이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약간 끊겼네요 내용이 설명이. 자, 우크라이나 잘렌스키 대통령이 EU 가입 서류를 냈는데, EU 가입은 이제 27개국 회원에 대한 만장일치가 나타나야지만 가입이 승인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가장 최근에 가입한 게 크로아티아예요. GDP가 14,000달러 정도 돼 있는 그런 EU 가입국인데, 2003년에 EU 가입 신청을 한 그런 상황이죠. 우크라이나는 GDP가 인당 한 4,000불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국내는 장중 마이너스 3%까지 하락했던 미국 나스닥 선물이 지금 상승 전환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 푸틴의 이제 외환거래 송금 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내일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력 또한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을 좀 살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는 루시드와 이제 걔네 누구야?
그 테슬라에 대한 가장 큰 차이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루시드와 테슬라에 대한 주가 흐름에 대한 비교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리비안도 있고, 니콜라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테슬라는 베를린 공장에 대한 양산 허가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성장 동력, 상승 동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자, 베를린 공장이 곧 생산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독일 보도에서 7.5%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10% 정도 폭등을 했던 루시드는 실적 실망으로 인해서 시간 외에 들어와서 14% 폭락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정규 시장에서는 둘 다 상승을 했어요. 근데 단적으로 지금 두 개에 대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생산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테슬라는 굉장히 단단한 생산 라인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근데 루시드는 공급망에 대한 문제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생산 라인이 그렇게 탄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공급 라인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얘기고요. 생산 계획을 최대 40% 낮춘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실적적인 가이던스를 하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당초 루시드의 생산 목표는 2만 대였는데 이거를 12,000대에서 14,000대로 낮춘다라고 하는 조금 리스크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시황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잠시만요. 이거 유튜브 송출 제가 버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자, 오늘 3월 2일이죠. 오늘 주요 일정은, 오늘 국내 시장은 휴일이에요. 그리고 MSCI 지수 리밸런싱에 대한 적용일이 나타나는 거고, 이제 PCR 검사,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이쪽에 대한 PCR 검사에 대한 의무적인 부분이 면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연설도 예정 중에 있고,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죠. 아모레, 베스킨라빈스, 농심, 싸그리 할 것 없이, 다 10%, 8%, 6% 정도 인상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에 따라서 이 대한 부분에 우리가 잠시만요. 계속해서 유튜브 송출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내일 일정 자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개학을 하죠. 그리고 별거 없어요. 내일은 블록체인 게임 골든브로스가 사전 판매가 되고 공모 초약이 있습니다. 네. 정부 일정에서는 이제 러시아 제재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대응 계획에 대한 구체화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국내 정치권에서 너무 늦게 반응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 관련된 부분 종목들은 조금 리스크적인 측면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드릴 거예요.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유튜브 송출이 안 된다고 이거를 껐다 다시 켜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요. 유튜브 진행이 저도 좀 아깝긴 한데 녹화본으로 대체를 하신다라고 하시니까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 시간 맞춰서 들어오신 분들에게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고 이유에 대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한마디로 개인이든 기업이든 그 누구든 간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점점 휴지 조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게 원래 그 이론적으로는 경기의 선순환 과정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물가가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기업 실적에 대한 개선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이 배당 및 소득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소득이 상승하니까 소비가 증가를 하고 또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구조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인플레이션에서 지금 3월 중순에 있을 FOMC에 대한 발표, 파월에 대한 발표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억제 방법은 뭐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주로 쓰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 대출이 줄어들고 저축이 늘어남에 따라서 시장 자금이 감소를 하고 수요가 감소하면서 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겠죠. 두 번째는 대차 대조에 대한 축소인데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간단하게 자금을 그냥 회수해 버리는 거예요. 채권을 발행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자금을 그냥 회수를 해버려서 시장에 대한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때는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한마디로 필수 소비재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원자재, 뭐 금, 원유 이런 쪽에 대한 실물 자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나타남에 따라서 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1년에 대한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이 10%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1년에 1억씩 까먹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소주 가격이 식당에서 올라서 기존에 4,000원 받던 소주 가격이 6,000원, 한마디로 50%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소주 가격은 8%를 올렸지만 식당에서 먹는 우리가 진짜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소주 가격은 4,000원 주고 마시던 소주 가격이 6,000원으로 오르면서 50%에 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지갑도 두둑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두둑해지기 위한 부분을 그 기업들도 똑같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개인들의 지갑이 얇아짐에 따라서 기업들도 지갑이 얇아지는데, 중요한 거는 기존에 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단적으로 얘기해서 돈이 작년에 돈을 굉장히 작년, 재작년 2020년, 2021년 유동성 장세를 통하면서 시중의 자금에 대한 부분을 국가,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한마디로 시장에 자금이 넘치면서 대출을 받기도 원활했고 실적적인 부분을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기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업들은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자금 플러스 대출 플러스 늘어난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용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 원유가 올라? 그래서 그래 GSE GSE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단기 트레이딩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유가가 올라? 뭐 가스 가격이 올라? GSE, 중앙에너비스
이 종목들로 사실 수익을 굉장히 크게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사실 무서워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까지 크게 오를 때까지 계속 묵직하게 들고 계실 수 있는 분들도 그리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차라리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SO일이 투자하기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거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마디로 1차원적인 생각으로 사실 맞아요. 1차원적인 생각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상황이죠. GSE, 중앙에너비스 뭐 얘네들에 대한 성장, 상승 동력이 상승 탄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던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지나간 일이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상황은 어떤 부분인가? 한마디로 이후에 대한 제2의 GSE, 제2의 중앙에너비스 뭐 이런 종목에 대한 니즈를 조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알게 모르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개인 투자자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포트폴리오의 일부분, 또 내가 정말로 묵직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어떤 것이냐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을 때, 자, 우리 개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개인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죠. 근데 일반적인 근로자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근로자들은 월급에 대한 상승이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을 만큼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물가는, 실질적인 물가에 대한 상승은 지금 현재 뭐 소주 가격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적어도 7에서 15% 정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적어도. 근데 임금 상승에 대한 부분은 많아야 5에서 7% 정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한마디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데 다음 달 월급이 105만 원, 107만 원으로 올라간다. 내년에 대한, 다음 달도 아니에요. 내년에 대한 월급이 105만 원, 107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나 임금 상승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뭐 달걀 가격, 파 가격, 뭐 소주 가격, 라면 가격은 임금 상승보다 훨씬 더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한마디로 자기 집 마련,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조금 더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죠. 지금 현재 헬스장에 대한 가격이 한 달에 5만 원이라고 했을 때 조만간 헬스장 가격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개인들은 이 부분을 실물 투자,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 아니면 코인 투자 이런 쪽으로 해지를 하는 방법 말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인상이 돼서 시중 금리에 대한 게 2%다, 3%다, 4%다 올라봤자 해지를 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적어도 10% 이상에 대한 계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리스크적인 측면을 감수하면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를 하면서 이후에 대한 자금을 모아 부동산 투자를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기업들도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향후 내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 자, 지금 뭐 GSE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심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심택에 대한 설명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한마디로 지금 동사에 대한 재무제표를 봤을 때 여기 써 있는 유보율을 보면은 작년 1분기 1570%에서 3분기 2004%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부채 비율에 대한 변화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더욱 좋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지금 여기서 유보율, 부채 비율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한마디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증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신택에 대한 현금성 자산을 신택은 어떤 방식으로 풀이를 해서 시장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살아남는, 한마디로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기업들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을 지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종목들 몇몇 종목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 종목 안에서 이유에 대한 실마리를 좀 잡고, 저 김도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기업을 분석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종목을 찾아서 추천을 드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좀 굉장히 애매하게 종목을 말씀 안 드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방송을 들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단적으로 한마디로 신택이 지속적으로 현금성 자산도 늘어나고 부채 비율은 낮아지고 현금이 많아졌는데 실적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나타난 그런 상황이죠. 한마디로 이유에 대한 그 행보는, 신택이 한 행보는 테슬라, 삼성전기랑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한마디로 미래를 향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신규 시설 투자를 했어요. 투자 금액이 1071억에 대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기 자본의 30% 정도에 대한 이 정도 해당하는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뭐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공정에 쓰이는 라인이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미래를 향한 투자가 지속이 되고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기업들을 이제 우리는 조금 자세하게 살펴봐야 된다. 자, 이거에 대한 날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회 결정일이 2022년 1월 21일 날 나타난 그런 상황이고, 시작일이 2022년 1월 2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예요. 자, 1월 21일 날 주가에 대한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한번 조정을 살짝 받았어요. 눌림을 싹 받았지만 이후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수급적인 측면이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1일, 22일 정도의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죠. 21일, 22일 날 시설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외인과 기관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온 건 맞아요. 이후에 대한 흐름 자체는 다시 한번 외인 기관에 대한 쌍끌이 매수로 인해서 특히 기관이죠. 기관에 대한 매수세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은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 시설 투자로 인해서 신택에 대한 향후 실적 컨센서스는 적어도 15% 이상 성장 가능성을 추가로 확보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2년 상반기 안에 PCB에 대한 그 성장 동력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증설에 대한 성과까지 7월 달에 증설이 끝나죠. 이후에 대한 성과까지 생산 라인에 대한 가동까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신택이라고 하는 회사는 2022년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 실적적인 가이던스 자체가 작년에 1600억에 대한 영업이익을 발생시켰다라고 했을 때 올해에는 적어도 1900억에서 2100억 사이에 대한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정도에 대한 캐파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라인과 생산 시설과 생산 능력과 그런 수주적인 측면들이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른 기사를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어저께 나온 뉴스예요. FCBGA 뭐 이름이 좀 어려워요. 뭐 플리칩 볼리드 어레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한마디로 뭐 기판 관련된 부분인데 반도체 칩이랑 기판에 대한 부분이죠.
베트남 법인에 삼성전기가 3,200억 원에 대한 보완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국내를 대표하는 굴지 회사들이죠. 이런 종목도 왜 설명해? 자,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살아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실적이 좋아서? 네, 맞습니다. 실적이 왜 좋을까? 테슬라는 왜 굉장히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상황대로 테슬라에 대한 성장 동력이 루시드랑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예를 들었는데, 한마디로 실적에 대한 향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분에 대해 100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하고, 실질적으로 북미 지역에 대한 공장 라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수년 전부터 나왔던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자금이 투입되는 그 시점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지는 이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삼성전기 또한 한마디로 3,200억, 얼마 전에는 1조가 넘는 자금에 대한 집행을 한 그런 상황이죠. 한마디로 지난해 12월, 여기 나와 있네요. 지난해 12월 베트남 생산법인에 1조 137억 정도에 대한 자금을 대여한 이후에 두 번째 투자 결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한마디로 늘어난 자금, 이 자금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으로 녹아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투자에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굉장히 니즈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자, 한마디로 아까 전에 심택 말씀드렸죠. 심택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심택에 대한 그 현재 모습은 시가총액적으로 봤을 때 뭐 이게 얼마다 뭐 좋아요. 시가총액 지금 1조 6,800억, 한마디로 1조 7천억 정도 되고 있는데, 이 회사는 향후에 대한 흐름은 2조를 넘볼 수 있는, 왜? 매출이 지금 1조 3천억이 넘는 규모니까 2조를 넘을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키울 수밖에 없는, 커질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생산 라인이 늘어나고, 생산 라인이 지금 반도체가 쇼티지인 상황에서 생산 라인이 늘어났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막 찍어낼 수 있는 곳에 부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심택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상황이죠. 좀 다른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마이크론은 조금 별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하나마이크론도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2021년 8월 25일 날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죠. 1,500억에 대한 투자 금액을 얘기를 했고, 자기 자본에 대해서 50%가 넘는 수준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비메모리 테스트 시장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했고, 투자 기간이 작년 12월 30일로 종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8월 25일 날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주식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월 25일이면 여기네요. 딱 여기네요. 8월 25일 날 동사에 대한 상승은 13% 정도 나타나면서 고가 기준입니다. 상당히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보여줬던 상황이죠. 자, 이후에 대한 주가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냥 차트적으로만 보도록 할게요. 선도 안 그을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는 상황은 투자에 대한 부분이 나타난 이후로 투자가 끝날 때까지 대한 흐름을 살펴본다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자,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유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에서는 투자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야지만 그 회사가 내가 투자한 종목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지금 자금을 막 정부에서 푸는 시장이 아니라 긴축적인 상황이었던 상황,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그 기업 실적이 좋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투자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외면을 받는 상황이지만, 동사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 속도는 계속해서 전 분기 대비해서 10%, 전 분기 대비해서 20% 정도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매출에 대한 성장, 한마디로 양적인 성장도 나타나지만 질적인 성장이 거의 100% 정도, 100%가 넘게 나타나면서 실적적인 부분이 이제 향후에 대한 추가 양적 질적 성장을 준비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거랑 비슷한 맥락에 대한 종목을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방송에 나와서 오마이스탁에 나와서 처음 말씀드린 종목이죠. 루트로닉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종목이기도 하고,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올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주담이랑 얘기도 좀 많이 한 그런 종목인데, 문제는 약간 환기 종목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렸던 상황이에요. 근데 실적적인 베이스라든지 향후에 대한 발전 방향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똑같은 맥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2월 24일 날 이사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됐어요. 얼마? 250억. 한마디로 자기 자본 대비해서 25% 정도 규모. 아까 잘 보셨다시피 향후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금액이나 자기 자본 대비해서 비율은 25%, 30%, 50% 굉장히 큰 폭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기를 쓰고 지금 있는 돈들을 끌어모아서 미래를 향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개인들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생산 캐파를 늘리기 위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2월 24일 날 나온 내용이고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2월 24일에 대한 부분이 아직 시장에서 이렇게 돼 있네. 여기 이날이네요. 이날 2월 24일인데 시장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전체적인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나이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평가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루트로닉이라고 하는 종목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방송에서도 드렸고, 노란톡방에서도 드렸고,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실적이 좋다, 너무 좋다, 좋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돈을 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돈을 벌지 못하고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250억이라고 하는 저는 만져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관리한 적은 있어도 만져본 적은 제 돈으로 250억은 없어요. 하지만 이 정도에 대한 규모를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규모의 회사이기 때문에 환기에 대한 부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올해 잠정 수익으로 매출이 1,700억, 작년 대비해서 50%가 넘게 매출, 양적 성장을 나타낸 상황이고, 영업이익은 62억에서 298억, 300억이 나온 상황이죠. 시장에서는 엊그저께 저번 주 금요일이죠. 저번 주 금요일날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시장에는 상당히 리스크적인 측면을 보였어요. 2월 25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작살을 냈어요, 진짜로. 제가 봤을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을 안 한다? 어떤 뜻이냐? 한마디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고 다시 잡기 위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2월 25일 날 웨인이 8만 주를 던졌는데 전일 2월 28일 날 웨인이 8만 6천 주를 다시 담았어요. 한마디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안에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실적적인 성장, 상승 동력에 대한 부분은 그 어떤 종목들보다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종목이랑 비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클래시스. 클래시스는 웨인이 안 들어와요. 한마디로. 웨인이 안 들어오고 기관으로서 올라가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성장 속도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상대가 안 돼요. 루트로닉이. 점유율에 대한 부분도 국내 시장의 90% 이상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것도 루트로닉이고, 에스테틱 시장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한다면 클래시스는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대한 성장 속도가 20%, 2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 속도가. 매출에 대한 성장 속도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루트로닉을 보면은 알게 모르게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대폭적인 상승, 매출에 대한 대폭적인 성장, 추가적으로 샤이노슈어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굉장히 에스테틱에 대해서 글로벌 탑티어인 회사에 있는 인력 30명 정도를 루트로닉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작년이었죠. 작년 2분기인가 3분기에 그 인터셉트라고 해야 되나? 네, 안녕하세요. 네, 인터셉트라고 해야 되나? 한마디로 스카웃을 해와서 포진을 시켜놓은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은 3분기, 4분기, 한마디로 4분기에 터져나온 그런 상황이죠. 1분기에 대한 추가적인 실적 개선은 굉장히 크게 추가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지금 저도 마스크를 너무 2년 이렇게 끼고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피부가 안 좋아요. 그래서 레이저 치료를 좀 받고 싶은데 비싸요. 근데 대부분에 대한 기계가 어디 거냐? 루트로닉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1분기에 대한 추가적인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추가 상승이 나타나는 그 시점이 제가 19,500원에서 21,000원 사이에서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번에 전고점 트라이를 할 것이고, 이후에는 또 사람들은 또 뒤늦게 얘기들을 하겠죠.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를 살펴봤을 때 사실 이 적자 기업에서 밸류가 안 나와요. 근데 미래 밸류를 갖고 왔다라고 했을 때도 적정적인 시총 가격이, 지금 현재 시총이 5,300억 정도 규모인데 7천억 정도, 한마디로 지금 현재 시점보다 적어도 25% 정도를 더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자,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투자자들은,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상한가 30%, 2연상, 3연상에 목숨을 걸어요. 근데 과거에 그런 것에 대한 물론 고점에서 잘 팔면 그것만큼 땡큐한 상황이 없죠. 근데 그냥 막상 오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들, 한마디로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신풍제약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가 왜 올라가는지. 코로나 때문에 올라갔죠. 근데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대감으로 올랐어요. 기대감으로 올라서 20만원을 넘었다, 10만원이 넘었다 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의 묻지마 투자를 진행을 했던 상황입니다. 이후에 대한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주식은 빠졌죠. 근데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신풍제약을 들고 있을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지만 아직도 신풍제약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대다수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신라젠도 똑같이 진행이 됐죠. 지금 거래 정지인 상황인데 신라젠도 거의 묻지마 투자로 진행이 됐다가 지금 거래 정지인 상황이죠. 개인적으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셀트리온. 굉장히 안 좋아하는 종목인데 이 회사는 매출이 나와요. 매출이 나오는데도 별로 안 좋아해. 왜? 매출 대비해서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이 너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회사가 어떤 것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향후에 대한 부분을 리스크적인 측면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욕하는 게 아니에요. GSE 이런 거에 투자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입장에서는 단적으로 GSE에 언제 타실까요? 상한가가 나오고 상한가가 나온 이후에 그 다음날 폭락을 하면 팔아요. 그럼 대부분 손절을 하죠. 진짜 대부분은 손절을 해요. 그리고 아니야 갈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 그 다음날 다 털려요. 포기를 한 사람들이 올라왔네 해서 여기서 털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이후부터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영향, 이 사람들만의 영역이에요. 지금 GSE로 100%를 먹었다, 200%를 먹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짜로 다 먹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가지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점이죠. 하지만 지금 이 회사를 본다라고 했을 때 실적적인 부분이 사실대로 얘기해서 좋지 않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보여줬던 그런 종목들에 대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왜 GSE라고 하는 종목을 쳐 올렸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은 얘는 이렇게 올렸는데도 시가총액이 2천억이 안 돼요. 지금 6,170원일 때 2천억, 1,900억 정도 수준이니까 기존에는 얼마였어? 2,000원대니까 3분의 1 정도 가격이네요. 그럼 500억 정도? 7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700억 정도 규모면은 사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이죠. 실질적으로 정유 관련된 회사에서는 국내 기업에서는 SO1이 사실 대표적인 상황이죠. 석유화학업체라고 말고 그냥 정유업체로 본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SO1에 대한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원유 관련된 효과를 가장 강력히, 가장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누구냐? SO1이라는 얘기죠. SO1, 이제 석유화학 업체로 넘어와서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이런 애들에 대한,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대할 수 있는,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SO1에 대한 작년 실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예년에 대한 실적을 회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GSE라고 하는 놈의 자리에서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조금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걸리더라도 SO1에 대한 자리에서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추가적으로 저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지금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로 애들이 투자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투자에 대한 공시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자, 공시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말씀을 굉장히 드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공시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은 그거는 사실 이제 약간 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보겠죠. 덕산테코피아라고 하는 종목에 대한 시설 투자 공시 내역이에요.
1월 19일날 나왔네요. 1월 19일날 공시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2차전지 전해액 첨가제 생산 시설에 대한 신축공사, 한마디로 투자 금액이 얘도 500억이에요. 자기 자본의 31.64%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올해 작년 실적이 좋았어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 R&D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무엇을 뜻하냐? 올해 더 많이 벌어먹겠다라는 얘기. 향후에 2023년에 더 많이 벌어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피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우리가 제가 어저께 저녁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린 종목이 있어요. 돈이 조금 부족한 애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야죠. 제가 전일 말씀드린 종목은 HFR이에요. 유보율이랑 부채 비율은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나이스한 그런 상황인데, 재작년 실적이 너무 좋지 않았죠? 작년 실적은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돈을 이렇게 막 펑펑 쓰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 회사는 뭘 했냐? 전일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어요. 뜬금없진 않죠. NCE라고 하는 NEC라고 하는 일본 기업에 대한 제3자 유상증자를 배정을 하면서 추가적인 자금 확보에 대한 부분을 마련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유럽 쪽이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에서 5G 정말 오랜만에 들었던 섹터이죠. 이거를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완전히 다른 쪽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일반적인 퍼블릭한 5G가 아닌 이제는 조금 더 프라이빗한 5G로서에 대한 진행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025년까지 프라이빗 5G 시대에 대한 것은 95조 정도 되는 시장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안에서 HFR, 이노와이어리스 등등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돼요. 5G 섹터 안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이노와이어리스, HFR.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RFHIC 까지 한 3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애들은 어때요? 나머지 애들은 계속 힘들 거예요. RFHIC도 사실 실적적인 턴어라운드를 나타낸 건 아니고요.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실적적인 턴어라운드 나타내지 못했지만 재작년 정도는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한마디로 HFR이라고 하는 놈은 기존에 있었던 5G 애들이랑은 다르게 정말로 완전히 탈바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랑 반대되는 완전히 청정 지역에서 돈을 빨아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나라에서 나라 진출권을 따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어요. 10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은 한 이 정도까지예요. 그래서 김도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느냐, 어떤 식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고 종목을 고르고 설명을 드리느냐에 대한 것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요. 인플레이션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우리 개인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그냥 오르는 거 투자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진짜로. 단적으로 그냥 테슬라 이런 거 그냥 하시면 되세요. 왜? 삼성전자 그냥 하시면 되세요. 삼성전기 하세요. 삼성전자보다.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서 빵 터졌는데 삼성전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타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타서 못 가요. 기차가 좀 내려야지 가는데 못 가요. 차라리 삼성전기를 타세요. 삼성전기를. 얘가 훨씬 더 나이스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삼성전기의 라이벌 누구죠? LG 이노텍. LG 이노텍? 더 잘 갈 거예요.
더 잘 갈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어떤 거 살 거야? 많이 오른 거. 그러면은 한 10분 남았으니까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원유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은 그냥 1차원적으로 또 생각할게요. 1차원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묵직하게 들고 갈 것이고,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은 원유 가격이 오르면 뭐 정유화학 업체들이 좋아지겠죠. 기존에 많은 양을 갖고 있을 거니까. 단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애들이 올라가겠죠. 그럼 그 안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게 뭐냐? 풍력이죠. CS 윈드. 지금 원자력 관련, 원전 관련된 애들이 올라가는데, 원전은 지금 사실 국내 실적적인 베이스로 봤을 때는 죽었어요. 한전기술, 한전산업이 사실 탑픽을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정부에서 원전, 탈원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전기술에 대한 흐름 자체, 실적적인 베이스를 완전히 부셔버렸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될 때까지 시간적인 부분이 상당히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도 자체도 조금 많이 망가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적인 측면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자회사죠. 비슷해요. 실적적인 베이스를 올려주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다. 저는 많이 올라가는 거 할 건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그래서 1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CS 윈드라고 하는 풍력 관련된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6만원 정도 수준이에요. 6만원 정도 수준에서는 괜찮은 기대를 가질 수 있고, 지금 원유 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150불까지 간다라고 하죠. 못 가지 않을, 갈 수 있죠. 당연히 가겠죠. 그렇더라고 했을 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성장 속도, CS 윈드 과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과거를 한번 보면은 별게 없어요. 원래는 이게 거기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 회사가 그때 없었어요. 리먼 사태 때 지나고 나서 원유 가격이 140불이 넘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저는 그때도 진행을 했던 그런 상황이니까 그때도 살아남았고 그때도 수익을 잘 냈고, 아무튼 CS 윈드, 그리고 중요한 거는 태양광 부분도 있어요. OCI. 아이고, PI가 아니고 OCI. OCI가 지금 10만원대 초반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OCI에 대한 것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진출 얘기도 있고, 중요한 거는 얘가 진행하고 있는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 부분도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설명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구나. 원자재 등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에서 폴리실리콘, 태양광에서 대장이 누구야? 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OCI. 하나 더 있죠? 하나솔루션. 하나 더 없어? 현대 에너지 솔루션. 세 개 다 좋은 회사예요. 어떤 거를 사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키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종목에 비중을 많이 실을 것이냐에 대한 차이입니다. 무서운 종목에 비중을 많이 실어서 리스크를 감내하고 수익을 많이 낼 것이냐, 아니면 수익을 조금 줄이더라도 비중을 실어서 안전하게 수익을 많이 먹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인 투자자들처럼 정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빠르거나
공시를 먼저 알거나 뭐 집중적인 자금을 사용해서 끌어올리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GSE나 중앙에너비스 같은 우리는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돼요. 정말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은 조금 비중을 적게 해서 재미를 보는 수준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로 묵직하게 비중을 20%, 30%, 40%, 50% 실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 실적이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실적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한마디로 또한 시설 투자, 연구 투자가 지속이 되는, 미래 먹거리가 점점 나아지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개인적으로는 신택이라고 하는 회사는 3만원 미만, 2만 5천원 정도에 매수를 해서 6개월 정도 들고 있었어요. 6개월 정도. 그래서 굉장한 수익을 냈죠. 사실 5만원 이상은 못 팔았어요. 5만원 이상은 못 팔고 저는 한 4만 5천원에서 5만원 사이에서 매도를 했는데 굉장히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진짜 미치게 오래 들고 있었고, 비중도 20% 이상 갖고 있었던 그런 종목이죠. 사실 작년 하반기 시장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제 주로 냈던 수익은 심택이라고 하는 회사, 이수표타시스라고 하는 회사가 도와준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것에서 조금 손실을 보고 실망을 받았다라고 해도 정말로 좋은 회사를 잘 고르는 이 상황이 한 달만 주식 투자를 할 것도 아니고 일주일만 할 것도 아니고 1년만 주식 투자를 할 건 아니에요. 이제 향후에 대한 자금은 계속해서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은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시야로, 어떤 시각으로 주식을 바라봐야 되는지, 왜 실적적인 베이스, 왜 좋은 내용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어려운 얘기, 정말 어려운 얘기잖아요. 얘네가 뭐 2차전지 뭘 하고 뭘 하고 전해질을 하고 뭐 동박을 하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몰라도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거 몰라도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다? 실적,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자, 중앙에너비스도 좋고 계속해서 까는 게 아니에요. 까는 게 아니라 돈을 못 버는 회사예요. 근데 얘는 예를 들어서 저 고점에서 팔지 못하거나 해서 이제 밀리기 시작하면 못 팔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전화가 올 거예요. 저 중앙에너비스 35,000원에 비중 20%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17,500원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들고 있어도 되는 종목에 비중 20%, 30%를 담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도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라는 김도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노란톡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노란톡 올리고 이쪽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드리고, 매일매일 바뀌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또 먹을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주식을 봐야지만 단단한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휴일날 들어오셔가지고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일은 제가 점심방송이 있어요. 내일 점심방송, 저 런칭은 아직 안 했고, 공식 런칭은 아직 안 했고요. 런칭은 3월 말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도 뭐 가입은 가능하시고요.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주식을 보는 관점은 누군가는 단기적으로, 누군가는 장기적으로 볼 거예요. 근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맞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위험한 종목은 비중을 줄여서 맛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중앙에너비스에 내가 5%, 3% 들어갔다? 비중? 그러면 에이 나 모르겠다, 갖고 있을란다 해서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비중을 10%, 20%, 30% 들어갔다? 그러면 그 누구나 다들 아는 얘기예요. 돈을 못 버는데 얘가 더 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비중을 제대로 실을 수 있는 그런 묵직한 종목, 신택 같은 그런 종목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제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말씀 나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좋은 휴일 잘 보내시고, 내일 오마이스탁에서 뵐 수 있을 것 같고요. 노란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무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